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존속해온 천년 왕국 신라, 그리고 신라사의 중심에 위치한 불교. 신라 불교의 열쇠라 불리는 경주 황복사지는 그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증언해왔으며 또 동시에 숱한 의문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6년 9월에) 첫 삽을 떠 현재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어지기만 한 의문들. 심연 속에 빠진 듯한 황복사지의 수수께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황복사지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이곳의 숨은 이야기를 지금 파헤쳐본다. 올 3월 17일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황복사지를 주제로 발굴 조사의 성과와 그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 대회가 열렸다. 황복사지는 신라인들이 안녕과 기복을 염원하는 신성한 장소인 경주 낭산에 위치해 있고, 황복사지 3층 석탑 사리암 명문에서 확인되듯 왕실의 종묘적 기능을 담당한 사찰로 추정되고 있는 등 신라 왕실과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해 2020년 신라 왕정 핵심 유적으로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지난 5년간의 발굴 조사 및 그간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황복사지 가치 규명과 그에 따른 보건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견해와 연구 내용이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핵심 연구 성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황복사지와 관련된 문헌자료와 발굴자료가 모두 동원되었고 전공 연구자들의 수준 높은 연구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가 끝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그 진실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라 사찰과 불탁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왔고 그 가람배치의 구조와 변천, 불탁의 형식과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자료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라 문화의 다양성을 정형성이라는 틀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두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중견 연구자들의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성과 정형성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오늘 학술대회도 바로 그러한 자리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42년 국보인 황복사지 3층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종묘 성령 선원가람이라는 사리암에 새겨진 명문이 발견되면서 종묘적 기능을 한 왕실 사원으로 추정돼 온 황복사지.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대전제에서부터 의문을 품고 새로운 해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그렇게 거대한 고고 유적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범위를 조사를 했음에도 문헌 사료는 늘 문헌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빈약합니다. 삼국유사 기록에서는 의상과 관련해서 의상의 출가지, 의상의 요탑행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연대적으로 따지면 이게 고신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고신라 당시에 과연 창건가람이 탑을 두지 않고 했겠느냐, 고신라 가람이 쌍탑을 두고 가람을 만들었겠느냐라는 아주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조금 연대에 있어서는 조금 이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고고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절터가 황복사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경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지를 황복사로 추정했던 근거인 기와는 발견 지점이 불분명하여 유물과 출토지 인지의 선후 경위가 모호했습니다. 즉,
기와에 새겨진 명칭을 통해 오히려 출토지가 남산의 동록으로 정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복 또는 왕복의 기와는 분명 존재하고 기록을 통해 황복사가 존재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낭산 동록의 사지를 황복사로 확신할 결정적인 근거는 살펴보았듯이 부족합니다. 이 발굴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비편이 출토됨으로써 사명이라거나 사원의 그 창건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5년에 걸쳐서 발굴 결과는 정말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너무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의문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를테면 앞에 무덤이 왕릉을 거기다 조성했던 흔적은 주변 일대를 조사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은 다른 곳에서 가져왔던 것인데 거기에 그 십이지도 발굴 보고서에 보면 이 사시의 그 건물지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능지탑에 사용되어 있던 그거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어 간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뭔가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기만 하는 황복사지의 수수께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과 더불어 생각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 황복사지를 두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 첫 번째는 황복사의 당시 위상이다. 황복사의 창건 시기는 선덕여왕 때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선덕여왕 때의 그 된 문제를 진평왕 54년인 632년에 죽고 그리고 그 한지에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평왕릉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의거해서 됐다고 보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진평왕이 이제 승하자마자 이곳에 이제 능사로서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선덕여왕의 쭉 연대적으로 사찰이 창건된 내용을 보면은 3년의 분황사, 4년의 영묘사, 5년의 백구자율 이런 것들이 쭉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황복사를 창건할 수 있는 시기는 선덕여왕 즉위 1, 2년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창은 중곡이 선덕여왕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로서 진평왕의 능사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중창의 황복사는 새로이 진골의 무열계가 세력을 잡으면서 중대 왕실과 관련된 그러한 사원으로서 변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복사는 신라 고승인 의상대사가 출가한 사찰이다. 특히 신라 왕실의 종묘적 기능을 한 왕실 사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석단 기단과 12지신상 기단의 건물지, 회랑지가 발견되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중 현재까지 그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3층 석탑. 1942년 착수된 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2층 지붕돌안, 금동 사리암과 금동 불상 2구를 비롯한 많은 유물을 발견하였는데, 사리암 뚜껑 안쪽에 탑을 건립하게 된 경위와 발견된 유물의 성격이 기록되어 있어 탑의 건립 연대와 조성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황복사에서 나온 금동 사리함 뚜껑의 내면에 쓰여진 명문에 봉종묘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 3년 임진년에 이제 신문왕이 돌아가시고 신목태후와 효조대왕이 종묘의 신성한 영령을 받들기 위하여 선원가람에 3층 석탑을 세웠다. 종묘라는 말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명문대로 생각을 하면 이 황복사는 성덕왕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인 신문왕과 신목태후, 그리고 이제 황형인 그 효소왕을 위한 원찰이고, 종묘 성령은 이들 고비와 형왕으로 이어지는 중대 왕실 그 대종의 그 종묘를 지칭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라 중대의 종묘제는 김씨 왕실의 가묘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문왕이 태종 묘랑 묘에 오묘를 모셔놓았지만 정작 본인의 사후에 선조들을 천이할 수가 없어서 황복사에 별도의 종묘를 세워서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효송왕, 경덕왕까지 모시게 됐고, 해궁왕 12년 오묘제를 시행하면서 신문왕, 효소왕, 효송왕은 그대로 황복사 종묘에, 그리고 태조대왕, 무열왕, 문무대왕, 성덕왕, 경덕왕을 종묘에 모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1차 발굴 작업을 시작으로 최근 5차 발굴 작업까지 마친 경주 황복사지. 그간의 노력으로 밝혀진 성과는 무엇이었을까? 네, 저희들 이제 황복사지에 대한 조사는 이제 2015년 문화재 보조정비 국고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차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폐황지의 이제 성격 및 그 황복사의 가담 배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금당지, 추정 동서, 목탑지, 그 회랑지, 중문지 등의 이제 부속 시설과 그 환경과 관련된 동서 및 남북대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방지 및 사역 일대에서 이제 금동, 불상과 이제 보살상, 수막새 등 이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그 3층 석탑 사리암 명문에서 확인되는 종묘 성년 선언 가담의 이제 실체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전 동편 황복사지 동편 왕릉에 대해서 그 효성왕의 간흥으로 이제 편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황복사지 12지 신상은 이제 별도의 12지 신상으로서 그 김유신 장군묘나 그리고 이제 편복 부조를 가지고 있는 현도왕릉보다는 이제 좀 빠른 양식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김유신 장군묘보다 조금 빠른 이제 8세기 후반에서 이제 9세기 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조성된 이제 왕릉에서 가지고 온 12지가 아닐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과는 이제 황복사지 3층 석탑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제 이런 단탑 위치도 있어서 그 서편에 이제 또 다른 탑이 위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탑을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론이 있었지만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원위치가 맞음을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복사지 창문과 이제 변천 및 사육 범위를 확인하였다는데 이번 조사에서 크나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문 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남북 가담 형태의 추측 가담이 있었고, 이후 황복사지 3층 석탑이 들어서면서 대석당 건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형되면서 황복사지 그 신라 왕실로의 이제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계기가 이제 확인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황복사지 이 금당 같은 경우에는 추측 이후에 그 3층 석탑이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방향이라든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제 종묘적인 시설이 사찰 요소에 이제 종묘적인 기능을 덧붙인 건물로 이제 계속 사용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신라 왕경도로가 이제 확인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동서도로는 이제 일직선으로 이제 연결하면은 이제 반월성의 북문지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앞쪽은 이제 미탄사지,
이 앞쪽에 이제 이 도로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 탄사지 앞쪽으로 해서 명할산, 신평항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환경사지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사천원사지로 이어지는 남북 도로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이제 이런 신라 환경의 이제 방리재가 이제 보문들까지 넓게 이제 조성되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5차례의 발굴 작업에도 명확한 규명이 어려운 이유. 황복사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 중심에는 황복사지 3층 석탑이 있다. 경주 황복사지 3층 석탑은 낭산의 북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해체 수리되었으며 당시 2층 옥계석의 상면에서 방영의 사리공과 함께 사리정원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동사리 외암의 뚜껑 아랫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명문을 통해서 탑의 조성 시기와 발원자, 조성 목적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황복사지 3층 석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금당과의 위치입니다. 발굴이 되기 전부터 3층 석탑의 동쪽에 위치한 12지석이 있는 자리가 금당지로 추정되어 왔고 때문에 황복사지는 기존 사찰과 다른 독특한 가람 배치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동편에 위치한 것이 목탑지인지 고분인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성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석탑의 동편에 금당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황동 사지의 중심 사역에 해당하는 유구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목탑지로 추정되는 동서 유구가 발굴되어 신라 최고의 쌍탑가람이라는 쟁점이 새롭게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지의 경우 황복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명의 논란도 있는데 현재는 황복사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 또는 왕복의 기원은 분명 존재하고 기록을 통해 황복사가 존재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낭산 동록의 사지를 황복사로 확신할 결정적인 근거는 살펴보았듯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후 발표부터는 이 사지의 명칭을 편의상 구황동 사지, 석탑은 구황동 석탑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황동 3층 석탑은 방형의 높은 이중 기단과 탑신부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륜부는 현재 노반석만 남아있는 신라의 전형양식 석탑입니다. 전형양식 석탑은 가문사지 석탑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후 고선사지 석탑과 구황동 석탑으로 이어집니다. 가문사지와 고선사지 석탑은 형식과 규모, 사용한 석재의 수가 거의 같지만 구황동 석탑은 이와 다른 변화를 보입니다. 즉, 두 탑에 비해 규모도 작아지고 사용한 석재의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석재의 결구 방식과 비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기단부의 결구 방식을 보면 가문사지 석탑의 하층 기단은 네 모서리에 기역자형의 귀틀석을 두고 그 사이에 일자형의 석재를 배치한 귀틀식 구조이며 상층 기단은 네 모서리에서 두매의 석재가 엇물리는 방식으로 결구되었습니다. 고선사지 석탑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황동 석탑은 상하층 기단이 모두 귀틀식으로 조립되었습니다. 가문사지와 고선사지 석탑의 상층 기단은 엇물림식으로 결구했기 때문에 상층 기단의 귀틀식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구황동 석탑에서 처음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봉안된 위치와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으며 이 특징은 향후 8세기 신라 전형양식 석탑의 정립이 구황동 석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복사터에 위치한 3층 석탑은 방형의 높은 이중기단과 탑신부가 3층으로 구성된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다. 이보다 10년 전에 조성된 가문사지 3층 석탑과 비교해보면 경주 고선사지 3층 석탑은 이 가문사지 석탑의 형식을 상당 부분 답습했던 것에 반해 구황동 석탑의 경우 가문사지 석탑을 토대로 새로운 형식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구황동 사지의 추정 목탑지는 목탑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시설물, 예를 들면 의식을 행하는 공간이라든지 기타 다른 건물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고대 사찰과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종루와 경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은 이 유구가 목탑지가 아닐 경우 구왕동 사지는 창건 당시 탑을 조성하지 않은 무탑식 가람으로 조성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탑식 가람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부여 동남리 사지가 있습니다. 이 사지는 사찰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미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고대 사찰들은 창건 당시부터 약 1000여 년이 지난 시점의 양상을 보는 것으로 창건 이후에 수많은 중창 및 중건과 재건 등에 진행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창건 당시 모든 사찰에 불탑을 세웠다는 관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터만 남아있는 현재와 달리 과거의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듭된 발굴 조사에도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 황복사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황복사의 건립 시기와 건물 배치, 유물 성격은 물론 심지어 절터 명칭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가람 배치였다. 그 황복사에 대해서는 그 역사 기록에 의상이 29세에 그 출가하였다고 하는 기록에 의해서 653년 이전에 창건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황복사지 3층 석탑이 692년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사역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발굴 조사가 2016년부터 5년간 이루어져서 어떤 전체적인 면모가 드러난 사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건물지로는 이제 금당으로 추정되고 있는 1호 건물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탑지로 추정되는 이제 동서 두 개의 건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 2차 발굴 시에 그 발굴이 되었던 12호 13호 건물지.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람 배치는 그 발굴 조사 보고서를 충실히 따랐을 때 두 가지 시기로 나뉘어지는 것 같고요. 석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전기 시기와 석탑이 만들어지고 난 후기 시기, 둘로 나눠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사찰의 성격도 바뀌고 배치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복사의 가람 배치. 당시의 모습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기 가람을 이제 먼저 보시면은 초창기 가람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당 추정지가 있습니다. 그 목탑지의 위치는 전체 가람의 그 중심 영역에 있어서 전면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 거리가 전체적인 그 중문지의 중심에서 그 금당 추정지의 3열에까지를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금당지의 위치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사역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금당지와 중문지의 중심 영역에 목탑이 배치되는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문과 목탑지 간의 거리에서 그 1대1의 비례 관계에 있는 이 위치에 사실은 그 금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배치는 사실은 금당이라기보다는 강당이 좀 더 자연스러운 배치여서 평면 형태이기 때문에 강당 일관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기 가람 배치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 후기 가람 배치를 보시면은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 3층 석탑의 중심 축이 결국은 요쪽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그 전기 가람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 축과 일치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당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3분의 2 위치의 중심 축입니다. 그 축을 동서로 이으면은 그러니까 동중문지의 중심과 일치하고, 그 중심을 이으면 그
서쪽에 있는 그 동문지의 중심과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치가 어떤 기하학적 패턴 안에서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있어서 배치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후기 가람의 배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건축에 있어서의 남북축보다는 그 화엄종을 받아들여서 화엄계의 성격을 띠는 동서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건물이 사원이 운영되지 않았었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그 남북축이 아닌 동서축에 맞춘 중심 건물이 없는 게 문제가 사실 됩니다. 후대에 결국은 이제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위치에 있는 중심 공간에 있는 그 금당이 폐기가 되고, 후대에 사실 그 고려 시대 때 유구는 또 이 방향으로 앉아 있어서 그 시기에 고려 시기 이전에 어떤 그 배치에 되는 중심 건물이 요 축에 맞춰서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발굴조사 보고서를 유심히 보다 보면 우연히도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면적만큼이 사실 잡석이 없이 비어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도 뭔가 구조물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폐기된 것이 아닌가는 요 부분은 순전히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 예. 세월이 지나며 잊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익어가는 것들이 있다. 세월 속에 사라진 옛 황복사의 모습이 그러하겠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모습과 가치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그러리라. 특히 천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서 버티며 중생을 지켰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터. 발굴조사 결과 드러나지 않는 형태를 이제 21세기식 해석으로 무탑식 가람 이렇게 그냥 쉽게 정의 내리는 것이 불교 패턴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인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21세기식 해석이냐 원래 가람 조형 당시의 해석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형적 요소를 한 4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요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발굴 보고서나 그 다음에 문헌 사료에서 쭉 그 설명하시는 여러 스님들을 보면은 고신라 때의 황복사 가람도 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드러나는 통일신라 가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도 아마 그 중복된 상태에서 그게 사원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구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이 황복사 터에 중복되어 있다라는 논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정 하에서 황복사지의 창건 및 변화의 추정은 이 가람을 보는 그 요소를 가지고서 한번 대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황복사지가 고신라 가람이었다라는 것을 한다면은 이런 패턴으로 가람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중문에서 탑, 검당, 강당은 거의 등배율 간격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고, 사천왕사식으로 가람이 조형되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공식은 통일신라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럼 통일신라 이후는 그 불치의 센터에 검당이 있어야 되고, 탑은 불치와 검당 사이의 2분의 1선을 또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통일신라, 제가 생각하는 통일신라 가람의 주요 요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경주 낭산에 자리한 사천왕사지는 황복사지의 비밀을 푸는데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검당은 이 불치 회랑부터 시작해서 중문, 탑, 검당, 강당 중에서 기단부가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단이 위격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단이 제일 높은 것이
평탄화되면은 지금 구지면보다 더 낮게 내려가면은 거의 적심석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마지막 적심석 단위 될 거니까요.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평면 형태에서의 적심의 깊이가 2m다 하고 2m 기단 높이에서의 적심이 시작되어서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의 기단 구조는 고각에 해석할 때는 조금 한번 고민을 이게 구지면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녹색이 제가 구상하는 불지입니다. 이게 검당이 되게 되면은 검당이 중심이 있던 시기니까 아마 불지의 영역이 이 점선만큼 확대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 뒤쪽은 한 단 낮은 성지로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지와 성지를 갖춘 이렇게 패턴화했습니다만은 이 황복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쨌든 사찰의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별도로 오른쪽에 탑원이 빠져나와 있습니다만 이 탑원이 이제 무탑식이라서 별도 후대에 조성되느냐 기타 등등의 논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탑의 사리기 안에서 종묘선언, 그 다음에 성령선언이라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해서 혹시 이 탑은 불탑처럼 생겼습니다만은 다른 영역의 다른 영역의 에어리어가 아니겠느냐. 혹시 성전이라면은 그 성전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금당지냐, 그 다음에 왼쪽의 석탑군을 꼭 불교의 그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른 구조로 봐줄 수는 없을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공부했던 그 기초를 삼아서 논제의 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으니 따라서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나오는 이 구절은 화엄경의 핵심 교리로 간단하게 보이지만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는 하나의 티끌이 우주 그 자체가 되고 연꽃의 꽃잎 하나에도 우주의 무한 법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경주 황복사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월에 깎이고 바람에 날려 사라진 이곳에서 우리는 작은 티끌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겨진 진리와 의미,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경주 황복사지의 수수께끼. 앞으로의 남은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잘 아시지만은 정비의 배경은 우선적으로 유적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유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을 하면서 공개하고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게 정비의 우선적 배경이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배경의 연속선상에서 유적 정비의 목적이 될 텐데, 황복사지도 마찬가지로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신라 시대의 왕경의 중요 왕실 사찰로서의 아마 성격적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성격의 특징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가 우선적인 목적이 될 테고, 더불어서 황복사지가 신라 왕경 중심 영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와 장소성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신라 왕경 핵심 유적들과 공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상지의 역사 유적 공간 조성이 또 하나의 목적의 꼭지가 될 테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또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의 관광 자원화도 또 다른 정비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6차 발굴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 4차 발굴에서 확인된 동서 도도와 1차 발굴에서 확인된 남북 도도가
이 부분에서 이제 교차돼서 만나는 이제 교차도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차 발굴조에서 확인됐던 왕릉의 석재들 또한 이제 6차 발굴조사 지역 상면에서 또 확인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차 발굴조사는 이제 신라 석정이라고 해서 황룡사지 우물과 버금가는 이제 우물이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 경작 과정에서 이제 매몰됐던 부분이고요. 보시같이 한국사지에서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우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우물 또한 이제 매몰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단간지주와 이제 이 앞쪽 분해, 남쪽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차 발굴조사에서 이제 이 선원사라는 이제 사명과 관련된 이제 명문이 기와가 확인되었는데, 이 기와가 아마 선원사 명과 이제 관련된 황복사와 관련된 이 사찰명이라면은 아마 이 부분 또한 이제 황복사지 사찰과 관련된 건물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경주 황복사지. 이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지만 황복사지는 아직 그 답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이번 발굴을 통해 가지고 사명이라거나 장근식이라거나 구조라거나 등등 모든 분야가 해명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사실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의문을 던지게 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만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해 봄으로써 발굴 결과가 가지는 정보를 또 나아가서는 신라사, 신라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답이 해명되었다기보다도 많은 문제점을 던지게 된 게 오히려 이 발굴의 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천년왕국 신라, 그리고 신라사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황복사지. 역사 속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가치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